딸이 내 손을 뿌리쳤을 때 나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올해 66입니다. 딸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은 딸이 중학생 때 세상을 떠났죠. 그때부터 딸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딸은 착했고 저를 잘 따랐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원비 벌고 그렇게 딸을 키웠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취직도 시키고 3년 전 결혼까지 무사히 마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사위도 착한 청년이었죠.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딸이 달라졌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가 늘었죠.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직장 다니고 시댁 신경 쓰고 바쁜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도 딸은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한 걸까요? 시댁에서 뭐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엄마가 짐이 된 걸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네, 엄마.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어요.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는데 내일 퇴근길에 들릴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내일은 좀 바빠서요. 그럼 주말에라도 잠깐. 주말도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다는 말.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꼭 볼게요. 끊을게요, 엄마.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저를 피할 이유가 뭘까요? 며칠 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반찬을 싸서 딸네 집 앞에 갖다 놨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몰래 문 앞에 두고 왔죠. 저녁 무렵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곤란하다고요. 반찬 갖다 준 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을 맞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과 제대로 얼굴을 본 게 2달이 넘었어요.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그마저도 5분을 넘기지 못했죠. 잘 지내니? 네, 엄마도요. 밥은 잘 먹고? 네, 걱정 마세요. 그래.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도 저도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손에 국 끓인 보온병을 들고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얼굴 좀 보려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 엄마, 지금은 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어. 엄마, 진짜 오늘은 안 돼요. 안 된다니. 토요일 오후인데 뭐가 그리 바쁜 건지. 그럼 언제 볼 수 있니? 엄마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때 거실에서 사위가 나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위의 표정도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사위가 말했지만 딸이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딸은 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가볼게.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어머님,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은지였습니다. 딸의 대학 친구, 결혼식 때도 왔던 아이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래, 은지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어머님, 수진이 괜찮아요? 수진이, 제 딸 이름입니다. 응? 수진이가 왜?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은 얼굴이었죠. 아, 아무것도 안 들으셨구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무슨 일 있니? 은지가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병원 다니는 거 아세요? 병원? 수진이가 병원에 다닌다고? 무슨 병원? 그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 만났는데? 한 달 전쯤이요. 그때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은지와 헤어지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이 아프다고요? 왜 제게는 말을 안 한 걸까요? 집에 와서 바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엄마야. 아프다면서? 왜 말을 안 했니?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다고? 은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엄마가 지금 갈게. 어디가 아픈 거니? 오지 마세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또 오지 말래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죠.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뛰다시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딸네 집 앞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열렸어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아프다며. 왜 말을 안 했어? 아프지 않아요. 거짓말 마. 은지한테 다 들었어. 그때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수진아. 손을 뻗어 딸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손을 뿌리쳤죠.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래,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저를 밀어냈어요. 제 손을 뿌리쳤죠. 정말 끝인가 봐요. 이제 딸에게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사위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사위의 얼굴도 울상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들어오세요. 말씀드릴게요. 사위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사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뭐라고? 3개월 전이요. 검사받고 정밀 검사하고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왜 말을 안 했니?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말을 안 했어? 왜?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할까봐. 혈압도 높으시잖아요. 엄마 혼자 또 힘들어 하실까봐.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다 봤어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엄마가 무너지실까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 만나면 숨길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 얼굴만 봐도 울 것 같았어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제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을 꽉 안았어요. 딸도 저를 안았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죠.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몰라서.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엄마.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날부터 저는 딸 곁을 지켰어요. 매일 아침 딸네 집에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갔죠. 항암 전 검사를 받을 때도, 주치의 선생님 상담할 때도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어요. 그날까지 딸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줬습니다. 딸은 조금씩 표정이 밝아졌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어. 엄마 절대 안 떠나. 딸이 웃었어요. 네, 엄마.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 부처님께,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제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딸만은 살려달라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을 해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 전이는 없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딸은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옮겨졌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딸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함께 울었죠. 잘 끝났어, 수진아. 이제 괜찮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의 항암 치료가 끝났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죠. 짧지만 보들보들한 머리카락. 딸은 그게 예쁘다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딸네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미역국을 끓여갔죠. 엄마 맛있어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도 옆에서 함께 웃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죠.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저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았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함께 있다는 것.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소파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창밖의 햇살이 더 밝아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싸 안았어요. 자식이 걱정되는 엄마, 엄마가 걱정되는 딸, 오늘도 가족을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 감사합니다.